김용환 교수가 어제 희생 없이 변화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네.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런 각오로 혁신하지 않은. 내가 혁신위원장이 된다면 이준석계 사람을 같이 혁신위에 넣겠다. 비윤계를 끌어안는 것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이미 마음이 떠나서 아니 지금 뭐 꿀만 빨고 있는 것 아닌가. 이준석 전 대표와 달리 유승민 의원은 신당 창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요? 인싸의 시선으로 보고 인싸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는 시간, 내밀한 정치 이야기 인싸뷰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참패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권의 신당 창당설이 나오기에 이르렀는데요. 언급된 것만 해도 벌써 유승민, 이준석 신당, 김한길 신당의 한동훈 장관 종로 출마설까지 총선 앞두고 이것저것 어지럽게 얽혀 있습니다. 사실 설에 불과할진 모르지만 이런 상황 자체가, 설들이 나오는 상황 자체가 여권의 혼란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 내용들 전부 종합적으로 내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인싸 한 분 모셔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들여다보고자 모셨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목요일 중립기호에는 나와보셨는데 저랑 하는 화요일은 처음이시잖아요. 그래요.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 김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은 내밀한 정치 이야기, 인싸뷰에 걸맞은 이야기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건 뭐 인싸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인싸십니다. 원래 인싸는 저희가 인싸인 줄 몰라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당 지도부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를 잠깐 빠르게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국민의힘은 쇄신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김기현 대표 2기 체제가 꾸려졌고 이제 어제 쇄신기구를 예고한 지 11일 만인 어제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혁신위원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인선 난항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혁신위원장을 인선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인요한 교수가 결국 임명이 됐는데 이게 의미 있는 인사였다고 평가하시나요? 뭐 저는 당연히 의미 있다고 보죠. 그 직전에 민주당에서의 김은경 예. 혁신위를 한번 했었죠. 출범시켰는데 어떻게 하다가 하여튼 네. 없어졌어요. 그죠? 네. 근데 대충 정당의 혁신위가 출범해서 그 정당의 모습을 바꾸고 내용을 바꾸고 새로운 모습을 바꾸려면 그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결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또 주로 이제 혁신위원장들이 외부에서 오는 경우에는 당내에 기반이 없기 때문에 네. 사사건건 시비를 걸 수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제대로 버티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제가 보기로 우리 당에서 현재 상황에서 가장 그래도 내세울 수 있는 그리고 네. 모셔올 수 있는 최선의 카드가 아니었나 아마 그렇게 생각해요. 임요한 위원장님 전에 30대 남성이 최종 고사했다 했는데 그분은 그러면은 임요한 위원장님보다 어떤 장점이 또 있어서 컨택을 하셨었던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분도 이제 정치와 무관한 그러나 예를 들어서 호남 지역에서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또 국민의힘의 개혁을 요구하고 이런 분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혁신위원장을 맡게 되면 네. 본인 스스로는 내가 무슨 정치의 꿈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이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인 것 아닌가 그런 오해를 받기 싫고 나는 정말 제대로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혁신위원장을 끝까지 맡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요. 인요한 위원장도 비슷한 입장이신데 네. 다만 이분은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아마 참여하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실 김기현 대표가 전권을 주겠다라고 말을 할 만큼 승부수를 띄운 거잖아요. 사실 김기현 지도부 존폐 여부가 이 혁신이 성공에 달려 있다라고 봐도 된다고 이제 언론에서 평가를 하는데요. 인선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어쨌든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당내의 현역 국회의원 한 사람을 내세웠다. 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뻔히 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어떻게 신선하지 보면 않고. 예,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혁신위원장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루 만에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네. 예, 혁신위를 보통 이제 외부에서 모셔오고 예. 또는 우리 당은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한 적이 좀 여러 번 있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 혁신위는 뭐그 정도 비대위를 만들어서 이 위기를 타개할 만큼의 상황은 아니지만 네. 당의 면모를 일신하고 뭐 저 개인적인 희망 사항이라고 하면 재창당 수준의 변화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네. 또 국민들이 봤을 때 저분은 정치인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정당에 당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이런 면이 있으니까 이것을 바꿔달라. 네.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판단을 판단하고 하시고 계신 모시고 거죠. 온 분이죠. 안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요한 교수가 어제 기자들 앞에서 통합을 추진하려고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내려와야 된다. 희생 없이 변화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얘기가 사실 혁신위원장은 당의 그 내부 지지 기반이 많은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권을 만약 부여받아서 이렇게 한다면 그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혁신위원회라는 것은 사실 당헌 당규에 없는 조직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혁신위에서 어떤 안을 만들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을 이제 최고위에서 네. 의결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당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끝나는데 네. 이미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에 정권을 부여하고 네. 혁신위 모든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사실상 무제한의 권한을 갖게 된 거죠. 무제한으로 권한을 갖게 된 공천 그렇죠. 관련해서도요? 뭐 공천 관련해서도 내가 누구를 공천하겠다. 이것은 공천위원회의 네. 권한인데 예를 들어 공천을 할 때 이런 내용으로 공천을 해달라든지 이런 기준을 뭐 넣어달라든지 그렇게 하면 그것도 공천 기준에 해당되겠죠. 그럼 지도부는 이제 임요한 위원장의 이야기에 다 이렇게 수용할 자세가 이미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그게 맞죠. 왜냐하면 혁신위원장을 임명했고 혁신위가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고 그 혁신위에게 모든 것을 결정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나중에 가서 이것은 빼고 뭐 사골에 국물만 넣고 네. 꼬리뼈는 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으로서. 그리고 또 뭐 언론이나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뭐 또 맹탕이다. 뭐. 네. 근데 잘 안 들으시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뭐라 해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우리 당이 과거에 혁신위가 한번 있었는데 그게 이제 2005년도에 예. 당시 혁신위원장이 지금 대구시장을 하고 계신 홍준표 시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은 그때 내세울 때 이제 유석춘 위원장 임명한 거 그것은 이제 한참 후고 다음이고. 그것은 예. 2011년이고 2005년에 이제 그때 박근혜 전 대표가 당대표 시절에 혁신위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이제 지방선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 당내 규칙을 바꾸기 위한 네. 거였거든요. 그때도 뭐 한자도 고치지 말고 통째로 받아라. 뭐 그런 요구를 해서 결국은 예. 한자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의결한 적이 있었고. 네. 성공적이었. 예, 유석춘 혁신위원장 시절은 뭐 그냥 유야무야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역대 이제 그 아까 전에 김은경 혁신이 민주당에 그거 네.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분은 사실 그 혁신위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마무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교수라서 철없고 정치 언어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외부 인사가 오게 되면은 정치 기반이 없어서 당의 이제 목소리를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인요한 교수도 어제 본인 스스로 아직 정치를 해본 적이 없다. 32년 동안 의료원에서 의사로 일했기 때문에 공부할 게 많다라고 했는데 정치를 잘 아는 당의 의사를 따르는 딜레마 벌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봐요. 어떤 점에서? 그리고요, 네. 우리가 이제 김은경 비대위를 잘 생각해 보면 예. 그분 말이 맞았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 네네네. 첫 번째 안이 예. 나왔는데
그게 이제 이재명 그렇죠. 대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가 거부한 거죠. 네. 그 혁신위를 그 만들 때 이재명 대표 생각에는 그냥 분칠만 하고 예. 싶었는데 네. 진짜 바꾸려고 하니까. 진짜 바꾸려고 한 거죠. 네. 그런데 우리 당은 지금 진짜 바꾸려고 하니까 조금 다르겠죠. 네. 물론 이제 과연 인유한 교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또 정치를 모른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디까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는 입장에서 함부로 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이제 당에 대해서 좀 애정을 갖고 혁신위원장을 맡았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으니까 뭐 충분히 네. 그분 말씀을 우리 당이 따라가는 것이 이 총선 승리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도부 수용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저도 기자로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혁신위가 꾸려졌으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내년 총선을 5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총선 기획단이 출범을 해야 되는데 하태경 의원이 혁신위가 꾸려지기 전에 만약에 내가 혁신위원장이 된다면 이준석계 사람을 같이 혁신위에 넣겠다. 그렇게 해서 비윤계를 끌어안는 전략으로 총선 승리로 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비윤계를 끌어안는 것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아니 뭐 저 사실 그분들도 당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네. 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이준석, 이유승민 이런 분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사전적 의미로도 정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네. 그 정견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 권력을 획득하고 그 권력의 힘으로 정견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견을 같이 하느냐? 같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유승민, 이준석 이런 분들이 과연 지금 우리 당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또는 자기가 이제 당을 뛰쳐나가서 네. 자기의 정치적인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당의 배경을 이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돌아보면 네. 뭐 전자라고 보세요? 후자라고 보세요? 아니 지금 뭐 꿀만 빨고 있는 것 아닌가? 아, 그렇게 보시는. 아니 그리고 내부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그리고 사실 과연 지금 어쨌든 그 우리 당의 당헌 당규에는 예. 대통령이 된 대통령이 된 당원은 예. 우리 당의 정강 정책을 그 정책에 반영해서 국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해서 이끌어야 하는 그런 네. 의무를 주고 1호 있고 당원이잖아요. 대통령이. 뭐 1호 당원이란 말은 없지만 우리가 네. 흔히 마찬가지로 당은 대통령의 정책 수행을 위해서 충분히 도와주도록 하고 있어요. 그게 정부 여당의 역할. 그 역할이고 또 국무총리 훈령에 보면 네. 그 정부 여당이라고 해서 여당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에 대해서는 네. 예산이든 정책이든 정부가 협의를 해서 반영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뭐 제가 대통령에게 맹종하자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대통령과 함께 가는 정당에서 예. 대통령 비난만을 위해서 이 정당에 소속되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당원이 있다면 그분들이 과연 옳은 여당 소속이냐 또는 자기들이 이제 앞으로 이 당에서 나가서 정치적인 그 위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당 내에서 마치 옳은 소리, 좋은 소리를 하고 있는 척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태도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좀 저는 네. 생각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제발 좀 돌아와서 네. 함께 가도록 했으면 네. 좋겠는데 이미 마음이 떠나서 네. 이 국민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고 마음먹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자기 지역구도 아닌 옆 지역구에서 무슨 뭐 홍범도 장군이 뭐 빨갱이다라고 써붙인 뭐 그런 시위하는 사람들 사진을 찍어서 이런데 내가 선거 나가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아니 자기 지역구를 돌보지도 않으면서 옆 지역구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 지역구에 마음이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구 지역에 가서 대구
국회의원들을 전부 반만충 내는 고양이라고 비유했으니까 예. 거기는 뭐 하나 정도는 자기가 잡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거기서 무소속으로라도 출마를 해서 예. 승리하겠다 그런 작전을 세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전략적으로 보면 총선이라는 거는 한정된 표수를 갖고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유승민 의원이나 이준석 대표 이런 사람들이 신당으로 나간 거다,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면 결론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으로 올 표가 그쪽으로 분산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당 입장에서는 그들을 끌어안는 게 가장 최선의 선택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뭐 말씀하셨다시피 그리고 또 당내에서 하태경 의원이든 뭐 김무성 예, 전 예. 대표든 이런 돌아와라. 분들이 예. 들어와라 뭐 같이 가자 뭐 네. 끌어안겠다 하는데 아니 이미 그 사람들이 예 이미 이제 오히려 예. 이 당에서 나가면서 좀 더 쪽박을 깨고 나가겠다, 좀 더 당에 그 상처를 주고 나가겠다는 마음을 네. 아주 굳게 먹고 지금 저러고 있는데 네. 과연 되겠느냐? 그게 지도부의 시선인 건가요?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 아니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지도부에게 물어본 건 아닌데, 네. 근데 이제 사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많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네. 이준석 전 대표가 그저 자기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 네. 공천을 받아 출마하기 위해서 좀 더 이제 강하게 네. 당 지도부를 압박한다고 봤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자신의 지역구 노원구에 공천을 아예 신청하기 전에 당을 떠나기 위해서 명분을 축적하고 있구나. 예를 네. 들어 우리 당에서 천하람 네. 위원장의 경우에도 순천에서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참 기특하다 젊은 사람이. 예. 또 본인이 얼마나 주장을 했습니까? 대구의 젊은 변호사가 험진 네, 순천에 가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 내가 뭐 여기서 뼈를 묻겠다 하고 그래서 사실 호남 지역을 배려하기 위해서 당직이든 뭐든 굉장히 있을 때는 그 천하람 위원장을 많이 배려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시절에도 그랬고 그리고 지난번 당대표에 나왔을 때도 신선한 이미지도 그런 의미잖아요. 예.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 가서 천하람 위원장도 대구에서 국회의원 만들어 달라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호남에 가서 호남인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럼 뭘 한 네. 거예요? 진정성이 그분들이 의심받을 수 있다, 이런 느끼기에는요, 아니 말씀이시죠? 우리를 가지고 지금 장사를 했나 그런 느낌을 받게 만들지 않겠어요? 실제 호남 지역에 있는 당협위원장들이 네. 그런 불만을 저에게 많이 토로를 했거든요. 예. 저 사람이 여기서 활동도 하지 않고 매일 서울 가 있으면서 호남 몫으로 뭐 가져가긴 다 가져가고 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선거 때가 되니까 이제 지금 저런 모습이거든요. 저는 이게 정치에서 이런 도의, 유권자에 대한 도의가 과연 이렇게까지 네. 땅에 떨어졌어도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럼 이분들이 약간 다시 스탠스를 국민의힘에 열심히 이렇게 참여하겠다 이런 쪽으로 바꾸지 않는 한 공천을 주기는 좀 어렵겠네요, 당에서. 신청을 하지 않을까요? 공천 줄까 봐 겁나서. 겁나서 오히려. 예. 자기들은 이제 네. 자기들은 떠나서 예. 딴 데 가기로 마음을 먹고 지금 저러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니까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각종 설들로 시끌시끌했던 주말 상황 종합을 해보면서 신당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권이 굉장히 시끌시끌했어요.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준석, 유승민 신당설에 김한길 주도 신당 얘기까지 나왔는데 먼저 이제 이준석 의원 얘기 많이 했으니까 유승민 의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신당 창당할 거라고 보세요? 이준석 전 대표와 달리 유승민 의원은 신당 창당을 할 수 있는 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요? 이미 당을 한번 만들어 본 분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직접 만들지 않더라도 지금 제3지대에 뜨고 있는 뭐 몇 개의 당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과 친해요. 그분들과 네. 결국에는 이제 합쳐서 하나의. 하나의 당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보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합류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고 독자적으로 무소속 출마를 네. 해서 자신의 상표로 뭐 대구 지역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보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 입장에서는 유승민 의원의 신당 창당 득입니까 실입니까? 뭐 도움된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떠나는 사람을 잡아도 네. 잡을 수가 없는 것이 또 정치죠. 그리고 자신이 이 당을 떠나서 새롭게 해보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사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좀 아픈 역사가 2017년의 그 탄핵이잖아요. 네. 2016년, 17년의 탄핵 사태인데, 그때 이후로 그 탄핵을 주도했던 그 유승민 의원은 마치 그 근친 증오와 같이 주로 그 우리 당에 대한 공격을 정말 지금 돌이켜 보면 네. 참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 공격과 비난을 했어요. 예. 그랬기 때문에 그분은 그게 아주 익숙할 거예요. 그런데 뭐 이준석 전 대표는 그때 뭐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네. 뭐 그러고 있었지만 또 자신의 세력은 좀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이 3당 체제로 예. 선거를 또 치러야 될 것이고, 예.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 당이 예. 국민의 이 마음을 얻느냐, 또 그런 네. 지금 상황이 되고, 그래서 우리 당도 네. 이런 상황에서는 총선에서 제대로 된 이 타겟, 민심의 타겟을 정해야 되는데, 흔히 이런 상황이 되면요, 이제 실패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뭐 여론조사를 하면 보수 30%, 네. 진보 30%, 예. 중도 40% 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러면 이제 보수는 우리 거니까 네. 중도로 뭐 좌클릭을 해야 된다. 예. 좌클릭을 해야 된다. 한쪽으로 더 중도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가게 돼요. 근데 그것이 옳은 방법이냐? 제가 이제 39살에 국회의원 시작해서 예. 지금까지 20년 동안 보면서 항상 그렇게 갈 때 실패했어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될까요? 예. 뭐냐면 투표율이 한 60% 정도잖아요. 네. 그건 이제 중도라고 표현한 분들은 그 중에는 사실 마음은 보수인데 네. 뭐 그냥 편하게 중도라고 이야기하거나, 마음은 뭐 좌파 진영인데 그냥 중도라고 이야기하거나, 이런 분들이 섞여 있고, 네. 아니면 주로 정치 무관심 층이어서 투표를 하지 않는 층, 예. 이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수적인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많이 나오도록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총선 승리 길인데, 네. 거기에는 서울하고 중도로 수도권? 방향을 예. 정하고, 아니 뭐 수도권도 가보면 보수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번에 강서구 그 보궐선거 보궐선거요? 때 예. 현장에 한 선거운동 기간 중에 한 반 정도는 현장에 가 있었거든요. 예. 어떠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네. 이 붉은 잠바를 입지 않고 네. 그냥 일반 평복을 입고 가서 뭐 골목에 다니거나 시장에 예. 가도 네. 대부분 좀 알아봐요. 그래서 아이고 여기 웬일이세요? 그러면 네. 아이 제가 이 때문에 왔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쭉 하죠. 대부분이 잠바를 입고 다니는 분들은요, 잘 부탁합니다 하고 막 예, 그냥 휙휙 확 지나가요. 예. 그러면 전부 짜증을 내요. 쉽게 말해서 선거운동이 안 되는 거지.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네. 그런 생각 없이는 아니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네. 이 세력이 많아서 우리 세과시를 하면 우리 쪽에 펴줄 것이다, 이런 마음은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하나하나 유권자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얻어야 그렇죠. 된다는 한 명 한 명. 말씀이신 근데 거죠?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예. 꽤 많은 분들이 우리 지지자들인데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의 행태예요? 아니면 아니 뭐 일반적으로 뭐 유권자로서 네. 후보자에 대해서든 뭐 네. 선거운동을 하는 분이든 아니면 정부든 뭐 이런 분에 대해서 제가 한 분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기 네. 화곡동 지역인데 우리 후보자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네. 빌라를 아파트로 예. 뭐 그거였잖아요. 네. 그게 아주 제일 큰. 그러니까 이제 여기 도시개발 다 해주겠다는데 예. 그분은 철저한 우리 당 지지자였어요. 예. 자기는 그때는 이미 사전 투표를 하고 난 다음인데 예. 내가 찍었다. 네. 내가 저 국민의힘
그 김태우 찍었다. 예. 그런데 아니 빌라를 아파트로 만들면 내 같은 세입자는 여기서 쫓겨나는 거 아니냐. 네. 그거 생각이 맞냐고 예.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 얘기 듣고?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분들이 네. 우리 지지자 중에 많은 분들이 그것에 아주 그 민심이 돌아서 있더라고요. 그 소상공인 중에는요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그 우리를 많이 지지하는 분들이 그 문재인 정권 때 왜 코로나 네. 그 지원금이요? 지원금 하면서 예. 소상공인들한테 1,000만 원씩 뭐 주고 무이자로 했잖아요. 예. 빌려주고. 예 이제 이게 돌아온 거야. 근데 여기에 금리가 올랐잖아요. 16%로 때리는 거야. 아.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그쵸. 물론 뭐 상황이 이렇게 달라졌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뭐 이자를 좀 지원해 준다든가 네. 뭐 3%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정책을 할 수가 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 어느 누구도 현장에 나가보지 않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았을 것 같다. 네. 또는 거기다가 그동안에 망한 분들 있잖아요. 예. 뭐 그래서 망했다는 표현 좀 심한데 사업자 등록을 이제 아예 뭐 말소? 폐지하는 예. 뭐 이제 사업자 등록을 없애는 분들은 그 돈을 다 일시에 갚아야 돼요. 그렇죠. 엄청난 부담이죠. 아니 안 그래도 사업이 망해서 지금 네. 문 닫는데 뭐 이런 데 대한 불만, 부담. 그래서 저는 좀 더 서민들의 마음을 예. 이해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좌파겠어요? 아니라고요. 우리를 찍어주고 윤석열 대통령을 찍어줬는데 우리가 제대로 그분들 마음을 돌보지 않아서 그런 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좌클릭이니 뭐 이런 소리 좀 하지 말고 좀 더 현장에 다가가자는 예. 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대통령이 지시한 기조랑도 이렇게 선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현장에 가서 민생의 목소리를 들어라. 그럼 지도부도 이제는 이제 정쟁 싸움을 멈추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을 챙기는 기조로 이제 좀 바뀌는 분위기인가요? 그래서 자꾸 예. 자꾸 이제 우리가 정치라는 것이 뭐 딴 게 아닌데 정치가 이제 뭐 우파 좌파 또는 뭐 중도 이런 이야기에 매몰되지 말자는 거지 저는. 그래서 총선 때 되면 우리가 중도를 향한다 하면서 뭐 이상하게 과거 운동권 네. 사람들 뭐 불러들여서 뭐 이야기하고 뭐 이걸로 가요. 예. 그렇게 가기 쉽다 이거죠. 아. 그렇게 가서 안 된다는 의미죠. 네. 그러면 큰 의미에서 이제 민생 챙기는 걸로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말씀이신 건데. 큰 의미뿐만 아니라 예. 그 유권자들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네. 그런 후보자들이 많아야 되고 정치도. 그러면은 이제 뭐 유승민 의원 얘기 잠깐 다시 해보면은 그분은 민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 그분 그럼 뭐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기가 권력 잡는 것만 관심. 아 그럼 이준석 대표도? 그분 다고. 근데 이제 그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승민 의원은 약간 근친 증오처럼 이제 당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네. 굉장히 증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뭐 이준석 대표도 기자회견 했고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반론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게 공격과 비단이 아니라 쓴소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이 들어야 되는 쓴소리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쓴소리라는 것은 일단 그 쓴소리라는 의미가 뭐 옛날 말에 뭐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라 뭐 충언은 역이나 이어행이라 우리 옛날에 뭐 배우잖아요. 네. 한자 배웠나요? 또 혹시 배웠죠. 안 배운 세대 배웠습니다. 아닌가? 아니요,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약은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좋다. 이롭고 예.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는 거슬리지만 그러나 행동하는 데는 예.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쓴소리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고 보세요? 근데 당 망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게 당 망하라 하는 늘 얘기다. 공격이잖아요. 네. 쓴소리라고 하면 예를 예. 들어 아니 가서 자, 지금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아니면 전화를 하든지 그게 아니고 막 맨날 뭐 그냥 그 공격만 하잖아요. 언론에 대고 페이스북에 대고 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뭐 무슨 옆에 선거구 그 시위하는 사람들 사진 찍어놓고 이런데 내가 여기 나갑니까 이런 소리 나고 그렇잖아요. 네. 아니 그런 분이 어디 뭐 거기만 있습니까? 온갖 군데 다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와중에 김무성 전 의원이 유승민 의원과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탈당하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분들 말을 아니 김무성 전 대표의 말을 네. 들을 만한 분들이 아니에요. 아, 이제 이미 뭐 그럼요.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께서 그
이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이었죠. 이제 탄핵 전에 네. 그러니까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궁지에 몰릴 때 최순실 사태로 궁지에 몰릴 때 탈당했잖아요. 예. 그리고 당을 나가서 새로운 당을 만들 때 바른정당을 만들고 나서 그때부터 이미 유승민 의원에게 지도력을 잃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오기 때문에 뭐 네. 유승민 의원이 뭐 그런 이야기 그냥 뭐 귀담아 들을 리도 없고 또 이준석 전 대표는 뭐 더 하고 네. 그런 이제 생각이신 거네요. 그 개인 의견이신 거예요? 지도부 의견이신 거예요? 뭐 제가 저 당원권 정지된 거 알죠? 네. 그래서 뭐 지도부는 맞는데 뭐 지도부 의견을 제가 이야기할 입장은 아니고 네. 근데 저 개인적으로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이 맞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의 신당설도 있었습니다. 이제 네. 뭐 사실 김한길 신당 창당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김한길 위원장이 어제 그건 절대 아니다라고 말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강한 긍정이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신당 창당을 한다는 그런 과거에 이제 대통령이 예. 신당을 창당한 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적이 있어요. 네. 그 열린 우리당을 만들고 예. 그것을 그때 저 유시민 예, 의원이 만든 맞아요. 뭐 창조당인가 뭐, 예, 뭐 그런 당하고 같이 네. 예, 합병하는 합쳐서. 방법으로 예. 해서 이제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157석인가 얻어서 그렇게 예, 성공한 예가 있었죠. 네. 그때 뭐 탄핵 사태, 차떼기 사태 뭐 이럴 때 자기가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후보 교체론을 거들고 뭐 막 하여튼 그렇게 괴롭힌 민주당을 떠나서 당을 만들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네. 우리 국민의힘을 변화시키는데 좀 더 치중하지 새로운 걸 만들. 예, 굳이 신당을 만들 필요성까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단 하나 가능성이 있다면 예.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는 현재 선거법이 어차피 네. 이제 이것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예.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세계 역사상 가장 잘못된 그 대체 정당을 만들어서 위성 정당. 위성 예. 정당 만들어서 비례대표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때도 제가 민주당에 그만큼 사전 경고를 했어요. 이런 그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연동형 비례제라는 것을 채택을 해서 강제로 처리를 하게 되면 결국은 대체 정당 내지 비례 정당 네. 이런 것을 만들 수밖에 없고 그런 경우가 역사상 몇 번 있었다. 그래서 이런 시도는 다 실패했다. 실제로 실패했고. 근데 결국에는 우리 당보다 민주당이 더 빨리 만들었어요. 네. 그런 당을. 그런데 이제 그런 당을 만들기 위해서 예. 신당을 만들고 현재 있는 국민의힘에서 신당으로 네. 몰려가고 국민의힘을 대체 정당으로 쓰는 그런 형태의 방법으로 하고 네. 국민의힘과 신당을 합병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예. 들어오셨으니 예. 재창당 수준의 네. 창조적 변화와 파괴가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하고 싶은 말씀 있는지 궁금해요. 뭐 조언도 좋고 응원도 좋고 당부도 좋습니다. 일단은 저 말씀하셨잖아요. 뭐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네. 그게 이제 과거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하신 예. 말씀으로 유명한데 사실 정당이 다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정당은 그 인적인 결사체이고 정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인적인 모임이자 물적인 집단이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당은 보수 진영 내지 보수 세력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지만 네. 그런 각오로 그 혁신하자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요. 저는 그래서 재창당 수준으로 바꿀 수 있다면 성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재창당 수준으로 바꿔봐라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뭐 모든 걸 바꾸자고 하면 인적인
구성부터 다 네.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내부 반발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반발은 둘째치고라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적인 결사체인데 이걸 다 몰아내고 네. 새로 하면 그게 당이 예, 아니죠. 예. 그러면 그것은 새로 당을 만드는 거고 네. 그것은 또 당의 연속성이 없어지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당 사람들이 다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네. 우리 당은 원래 민주공화당 네. 1962년인가요? 63년에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군사 쿠데타로 만든 예. 민주공화당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민주공화당이 민주정의당이 되고 예. 그때요 정당의 그 물적 자산을 이어받았단 말이에요. 네. 인적인 구성도 이어받고 예, 예. 그 민주정의당이 나중에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합쳐서 민주자유당이 되어요. 네. 그리고 그것이 신한국당이 되고 예. 한나라당이 되고 새누리당이 되고 그리고 탄핵을 거쳐서 자유한국당이 되고 예. 그리고 국민의 힘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왔어요. 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창당을 하고 예. 저 전직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네. 그렇게 해도 결국은 그런 계보를 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죠. 이제 계보의 문제가 아니고 네. 그렇게 이어왔어요. 네. 근데 그것을 뭐 부인해봤자 부인해지지 않는다는 거지.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현실 속에서 예. 그래도 이 보수 진영 내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수 진영에 믿고 있는 신뢰나 예.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거죠. 네. 사실 그러나 우리 당의 그 당대표실에 보면요.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 네. 그리고 그 박정희 대통령 네. 그리고 다 사진 있어요. 김영삼 예. 대통령 사진은 있는데 나머지는 없어요. 왜요? 뭐 부끄러워서. 네. 그래서 그만큼 무슨 우리가 그럼 윤석열 대통령 사진은 걸릴까요? 지금도 아마 현직 대통령이니까 예. 걸려 있죠. 근데 당연히 걸려 있겠죠 앞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이런 상황인데 새로운 당을 만든다고 해서 새로하지 그 당이 완전히 없어지고 새롭게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건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총선이 가까워오잖아요. 지난 주말에 한동훈 장관 종로 출마설 나왔습니다. 한 장관 종로 출마하나요? 그럼 뭐 제가 솔직히 전혀 알 수가 없는데 한동훈 예. 장관은 뭐 벌써 지역구가 여기 뭐 또 이야기한 게 뭐 예. 하도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치 스타가 돼서 뭐 그런데 아직도 한 10번 더 바뀌지 않을까요? 아, 지역구가 뭐 어디 출마할 것이다. 이게 10번은 더 바뀔 것이다. 그럼 결국은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당에서 요청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많은 그런 이제 인재를 또 영입을 해야 되는데 네. 당장 이제 종로구하고 중구가 통합이 되면 거기 최재형 예, 의원도 현재 계시고 계시는 분. 예. 지상욱 전 의원도 계시고 네. 이런 분들도 또 나름대로 또 그동안에 닦아놓은 기반이 있으시니까. 기반이 있는데 막 그런 모든 것을 전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지역으로 한 사람을 보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면요 또 거기에 있는 당조직 그렇게 뭐 썩 훌륭한 기반이 아주 튼튼하지도 않는 당조직의 경우에 우리 당이 국회의원이 아닌 지역에 가면 그런데도 거기서 또 반발을 하고 하면 네. 선거 치르기가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그런 것도 그래서 다 고려를 하셔야겠네요.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어떠셨는지 한 말씀? 아니면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아니요, 전혀 아닌데 아까 저 그 바로 앞에 네. 그 칭다오 맥주 공장에 네, 맞아요.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중국 전문가시잖아요. 아니 중국의 이름이 그 차이나잖아요. 네. 차이나. 네. 왜 차이나인지 아세요? 왜요? 하도 차이가 나서. 다른 나라랑요? 아니 그게 아니고 막 이 중국 사는 사람들이요. 네. 막 엄청 그 저 지식인도 있고 네. 잘 사는 사람도 있는데 네. 또 극단이. 극단화되어 있어서 이 뭐 또 저 그 그래서 차이 나요? 엄청 차이가 나요. 식당이나 이런 데 네. 가면 뭐 우리나라보다 한 100배쯤 비싸고 네. 호화로운 식당도 있는데
또 뭐 정말 네. 위생이- 이런 음식을 먹고 사는구나라는 그런 데도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지금 조사를 하면서 네. 과연 제대로 조사가 될지는 몰라도 아마 뭐 개인이 네. 이 무슨 불만이 있어서 이 네. 회사를 망치기 위해서 일탈 행위를 했다 이렇게 조사가 끝나고 아주 뭐 엄벌이 차거나 네. 심지어 사형이 차거나 그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주 건전한 나라다 네. 이렇게 보여주리라고 예상을 하시는군요. 예상을 하는데 예. 중국은 정말 때때로는 이해가 안 네. 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요. 네. 가짜가 워낙 많은 나라인데 가짜 파출소가 생겼어요. 저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는데 있는 그 서역 파출소가 지방에 가짜인 거예요? 어느 날 국도변에 네. 파출소가 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파출소장하고 그 경찰관 한 3명이 부임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검문소. 검문소를 만들어 가지고 길 가는 차를 세워 가지고 네. 돈 주면 보내주고 돈 안 주면 막 수갑 채우고 그래 한 석 달 영업하다 몽땅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정말 기상천외한 나라군요. 사람이 많으니까 좀 이제 우리가 그걸 물어요. 중국의 네. 지도자들한테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석 달 동안 영업을 합니까? 이러면 중국엔 사람이 많고 이상한 사람도 많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뭐 이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이해할 때 네. 그냥 뭐 어떤 사안 하나를 보고 막 분노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고 뭐 제가 호감을 가져달라는 네. 그런 뜻은 아니고 하여튼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는 차이 나요. 먹거리는 좀 조심을 해야겠네요. 중국은 실제로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국가적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신경을 써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네. 이 불량식품을 만들면 아주 엄벌에 처하는 네. 나라예요. 그래서 하지만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 이렇게 너무 계속- 이상한 사람들이 많고 또 하나는 너무나 이제 그 국가적인 이 수준의 차이도 많기 때문에 예. 음식의 뭐 가격을 정말 만 분의 일 가격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이 종류가 있죠. 그러니까 뭐 네. 어쩔 수 중국 없는. 이야기 참 재밌네요. 다음엔 중국 이야기로 한번 따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